미국의 한 학생은 강단에 올라와 자료를 틀어놓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높지 않다는 발표 내용이었으며, 그런 주장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중간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면 미국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 되지 않고 기다려 하며 미국은 차를 멈추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가 그의 증거였습니다. 본인들의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듯 학생들은 그 학생의 발표 내용과 자료를 보며 놀라는 듯하지만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는 재밌다는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발표가 끝난 후는 그에 맞춰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조용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 모르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 그렇다면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하수구의 이물질을 제거해 고인물을 빼줄 수 있나요? 한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둘 다 상당히 비약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한 질문은 불가능이라는 대답, 이대 부분을 차지했고, 두 번째는 본인들에게 큰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가능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의 주제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주제를 이어나갔지만, 교수님은 학생들은 미국과 비교되기 좋은 국가들의 모습을 조사해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유럽과 캐나다 등 다양한 시민의식을 준비해 왔지만 단 한 명의 친구만 한국의 시민의식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한 학생이 그런 한국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듯한 주제로 발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생의 발표는 조금은 비약적인 느낌의 맹목적인 한국을 향한 비판의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었으며, 듣고 있던 저희도 놀라운 부분도 존재했지만 대체적으로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적대감이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그런 내용 중 생각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도로 이상황이었죠. 항상 사람 중시의 운전을 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정신없는 도로 위는 자료로만 봐도 골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디어나 언론 매체에서 좋게 나오던 한국의 모습이 반토막짜리 모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희미한 웃음과 함께 이 글의 첫 문단에 나오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왜 나오는 것인가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 약 20년 전 일본에서 추객을 하기 위해 차가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 선로로 뛰어든 한국인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도로에 물이 차면 하수구에 이물질을 빼는 일은 한국에서 장마 시즌이 되면 살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의아했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니 말이죠. 결국 교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해주시기 시작했으며, 이날 강의는 한국의 시민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이나 비싼 물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흥가지 않는 모습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었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도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한국이었다. 이나 위기 앞에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을 다루기엔 생각보다 길어지고 시간이 없기에 나중에 한번 제대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학생의 발표 내용대로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의 시민의식은 놀랍도록 자유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도,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몇 가지와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한국과 미국은 시민의식을 바라보는 중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공통성이 아는 가치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시민의식의 중점은 시스템,
유지에 있습니다. 개인에게 불편을 다소 주더라도 시스템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데, 아까 학생이 예를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는 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은 차라는 개인을 위해 교통 흐름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역시 교통 흐름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고 그렇기에 보행자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면 지탄을 받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마스크 착용이 있겠죠. 누군가 한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하면 그 한 명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형태의 특징과 반대되는 게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의 현재 모습이죠. 나의 자유가 방해되는 걸 원치 않고 나 역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교통 흐름이라는 시스템이 느려지더라도 차선을 바꾸려는 개인을 위해 양보를 해주고 차가 밀려도 보행자를 우선시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리두기나 마스크는 개인의 자유란 명분 아래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힘들죠. 이렇게 비교되는 사례는 콜센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얼마 전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스 중인 회사에 연락을 했고 2시간이 넘게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대기를 해야 했으며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갔을 때 여러 회사의 콜센터와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 안에 어지간하면 연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체적으로 빠른 일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처리 후에 연락을 다시 해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화 연결이라는 시스템 유지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죠. 크게 말할 것 없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인터넷은 아직도 불통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지와 개인 중심의 차이는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식당 카운터에 맡기는 것만큼 말이죠. 이런 한국의 시민의식은 다양하게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은 미국의 시민의식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국이라는 말에 생각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컬처의 발전으로 팝이나 드라마나 영화 하물며 이젠 음식까지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의 글이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들은 남의 불행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도로 위가 그듯이 꽤나 다양한 사고들이 생기곤 합니다. 인명사고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 등 말이죠. 인명사고는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터널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차를 보고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주던가 운전 중에 정신을 잃은 차를 위해 본인의 차를 희생해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많은 짐이 실려있던 트럭들이 적재를 잘못해 쏟아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청소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더러운 길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청소는 대부분 청소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누가 버린 쓰레기, 나더러운 것들이 보여도 청소는커녕 그 자리를 벗어나 위에 부단히 도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엔 대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한몫하고 하지만 한국에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 조금씩 쓰레기통이 보이긴 하죠. 그로 인해 더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런 쓰레기통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길거리에 널리 고린 게 쓰레기통인데 더러운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낯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들의 결론은 항상 비슷한 답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CCTV 안은 무수히 많은 경비 체계로 인해 사람들이 피곤하게 항상 CCTV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불행을 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CCTV 설치는 한국이 가장 많은 편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고, 하물며 런던만 봐도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의 CCTV 설치 대수를 자랑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강력급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거리는 한국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무법도시로 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가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도 도난 비율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 자전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한국보다 자전거 도난율이 훨씬 더 높은 편에 속하고, 굳이 자전거를 갖고 와서 높은 도난율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물건들을 도난당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웃자고 만든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바라본 모습은 굳이 좋은 모습을 놔두고 한국을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입니다. 학자들이나 교수들 사이에선 한국의 여러 가지 이면을 보고 토론을 할 때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한민족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기 힘든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CCTV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 한국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난 일에 관심이 많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창밖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목격자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 때문이며, 한국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시민이 시간에서 위험한 일이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대답이 한국의 강력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의 강력범죄는 우리가 말하는 강력범죄와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강력범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범죄들이 그러한 범죄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면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이름을 갖는데 성공을 했고, 그 안에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민의식을 상당히 낮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차마 쉬운 일이죠. 이렇게 강의는 끝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들은 꼭 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로 줍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당황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수님이 말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만들어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기에 시민의식이 높다, 다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한국 학생들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해보기로 했으며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에 대한 입장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어 한국의 시민의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낫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배려나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의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댓글 반응에 확인을 할 수 있죠. 한번 같이 보시죠. 솔직히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고 낮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민의식과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식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성과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들은 도움을 주는데 상당히 익숙하다는 것이긴 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언제나 나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 말이죠. 물론 어느 나라를 가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은 존재하므로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친절한 사람 많기는 했습니다. 한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잠깐 여행을 위한 방문으로는 최고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간 머물게 된다면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은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냐 물어보면 조금은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정당하고 그들만의 문화가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 하는 게 쉽지 않죠. 가끔은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한국이 시민의식이 높은 게 맞나 고민을 해보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회 안에 정확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며칠 정도는 돈 없어도 지낼 수 있을 만큼 다 양한 도움을 받고 배려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자전거 도난을 확인해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 도난율이 가까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자전거 도난 비율이 높다고 말을 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살이 말을 못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누군가가 웃기 위해 만들어낸 흠집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쉬었습니다.